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자라서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행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 자는 것,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을 나눠 먹는 것 등 지극히 평범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정치인 아버지와 미술관 관장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권력과 재력에 대한 야망이 강한 분이셨고 어머니와는 선을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정치하는 집안이고 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정치인 집안과 예술인 집안의 결혼은 남들 보기 좋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죠. 어머니 집안은 아버지 집안의 돈을 보고 결혼을 시킨 것이고 아버지 집안은 어머니 집안의 고상한 타이틀이 필요해서 결혼을 시킨 것이었어요. 지금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술관도 결혼할 때 아버지 집안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죠. 서로의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그 당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버리고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죠. 아버지 집안은 남자아이를 낳아 정치의 대를 잇기를 원했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서는 큰 난리가 났고 그 압박에 못 이겨 2번이나 유산을 하면서 낳은 아이가 제 남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대외적인 활동 때만 다정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주인도 부부였죠. 아버지의 정치활동에 이혼이라는 오점은 있을 수 없었고 어머니의 예술활동에는 아버지의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언니라고 부르며 좋아했던 아버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비서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아버지와 그 언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빠도 엄마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진이와 예준이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니에게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인정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세뇌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커서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 거야. 학창시절 저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살았고 친구들과 팬픽 소설을 연재하며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풀곤 했죠. 성인이 되어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스펙과 집안이 훌륭한 남자들이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서로의 조건만 보고 만난 자리에서 제가 꿈꾸는 사랑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선자리가 잘 성사되지 않자 아버지는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다 큰 처녀가 들어오는 선자리가 성사되지 않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나니 유학이라도 가서 공부한다고 둘러대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1년간 캄보디아에서 장기 의료봉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3주간 파리로 여행을 온 사람이었죠. 저는 콩코르드 광장 계단에 앉아 노래를 듣기도 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화지에 그리기도 하고 로맨스 소설을 쓰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네, 그림 그리는데 얼마예요? 유학생활 동안 무료했던 제 삶에 그 남자의 등장은 따뜻한 봄비 같았습니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었죠. 우리는 매일 20시간이 부족할 만큼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해외 의료봉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할 때의 아이 같은 모습과 맑은 눈동자가 좋았죠. 정말로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저는 1년이라는 유학생활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1년 뒤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의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은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줄 정도로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현모양처처럼 살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내조만 해도 좋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였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개천에서 용난 놈이랑 결혼하지 말거라. 그 놈 주변은 다 개천일 뿐이야.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울면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진이는 나처럼 돈 보고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얘가 뭐가 부족해? 잘난 아버지 덕에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다 가졌는데 그냥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요. 예진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결국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편에게 큰 치과를 개원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였죠. 아버지는 평생을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라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했고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 제가 꿈꾸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이 행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두 분이 농사일로 힘들게 일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 자기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농사 그만하시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두 분이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전원주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식 후 늦게 집에 들어왔고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어플에 숫자가 80개나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노트북을 놔두고 출근해서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끄려고 하다가 며칠 전 핸드폰에 떠있던 어플에 바로 가기를 클릭했는데 그것은 남녀 채팅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프로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 치과의사, 유부남, 편안한 만남 추구라는 프로필을 보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함을 열어보니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온 그날도 한 여성과 술 약속을 잡았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른 쪽지들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직설적이고 성적 욕구가 강한 퇴폐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했던 내 남편의 두 얼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채팅 커뮤니티에 가입해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의 성향에 맞추며 대화를 잘 이끌어가자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하루에 몇 시간씩 채팅을 하며 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고 저와의 잠자리가 맞지 않는다며 수치스러운 내용들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채팅을 계속 이어가며 그의 돈을 빌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친정집에 왔고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는 남편과 나눈 채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게 했고 시부모님까지 함께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은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을 기만한 대가로 그 남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